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황준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매출을 늘리는 상세 페이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좀 저희가 찾아뵙게 됐는데요. 일단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광고를 하면 저희가 무조건 어떤 특정 URL로 랜딩을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하는 상세 페이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거를 한번 좀 저희가 좀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매출이 날 수 있는 상세 페이지의 구성은 어떤지 이거를 좀 한 번씩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텐데요. 상세 페이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세 페이지의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고객의 이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세 페이지 상단 20%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세 페이지 상단 20%를 보고 4분이 아닌 4초 만에 대부분 고객들이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상단 20%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는 지루한 회사 자랑이나 판매자만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품 나열보다는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좀 더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와 원치를 잘 구별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즈와 원치는 좀 어떻게 보면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니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삶에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요즘 춥다고 기능성을 원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니즈로 볼 수 있고요. 고객들이 유행을 타서 이런 부분 갖고 싶다 하는 부분은 원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잘 구별하셔서 상세 페이지에 고객들에게 잘 노출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도 쇼핑하다 보면은 네네. 딱 들어갔을 때 상단 부분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바로 저는 뒤로 가기 눌러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상단 부분 되게 중요한 거 네. 너무 공감하는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100마디 말보다는 한 장에 잘 뽑힌 사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코디에 어떻게 입히는지도 구매자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입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상상을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00마디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뽑힌 사진 한 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스토리를 좀 말로 좀 풀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징이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사 회사는 어떠한 상품이 이렇게 좋니? 장점은 어떠니? 라는 말씀을 다 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당장의 고객이 제품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고 그 장점이 뭔지 잘 연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판매자의 정보보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고객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굉장히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리뷰를 잘 모은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구매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를 사실 해주셨는데 이거 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상세 페이지의 상단 부분 20%에 집중을 하자. 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니즈와 원치를 구분하자. 그러니까 광고주가 실제 필요한 거랑 원하는 거를 좀 구분해서 그렇죠.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잘 녹여야 된다. 그렇죠. 라는 부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를 활용하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글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이게 이목이 끌어진다거나 하진 않아서 그렇죠. 오히려 이미지를 적절히 좀 활용해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 스토리를 말로 풀어주자. 이 부분. 마지막이 이제 리뷰 이야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리뷰를 확인하자. 이 부분인데 사실 상세 페이지 자체가 상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상단 부분은 어떤 내용을 좀 많이 넣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리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번, 2번, 3번, 4번이 다 신경 써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리뷰가 아예 없다.
혹은 안 좋은 리뷰만 많다라고 하면 절대 구매로 이어질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할 때도 리뷰 부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리뷰가 많거나 아니면 리뷰 건수가 좀 적거나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먼저 리뷰를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는 광고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이제 공격적인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보다 중요해서 이거 한번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저희가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게 실제로 이제 광고를 하다 보면 클릭이나 유입은 많이 되는데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데이터도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런 항목들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좀 말씀드리는 와중에 일단 저희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먼저 유혜원님이 일단 남겨주신 글이에요. 인센스 홀더와 티코스터 컵받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태우기 전에 상세 페이지부터 바꾸라는 가이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 감이 안 옵니다. 상단 20%는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고객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이런 상세 페이지는 광고할 때 정말 안 좋다. 네. 이런 상세 페이지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거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딱 말씀 주신 요 예시는 아닐 수 있어도 저희 요거 먼저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런 상세 페이지가 좋다라고 하는 거. 요 주제로 저희가 한번 그 유혜원님이 남겨주신 거에 대한 답변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또 그거를 그 공감 유도를 얼만큼 해서 또 제품의 특징까지 잘 살릴 수 있는지가 가장 그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탈자는 뭐 4분, 뭐 10초 이것도 아니고 4초 만에 단 4초 만에 다 이탈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서 그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구분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고객이 제가 만약에 기능성 옷을 판매해요. 그러면 이것이 고객의 니즈인지 원치인지 일단 판매자님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건 기능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객의 입장에선 이건 유행하는 옷이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니즈와 원치가 맞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매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고객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인센스 홀더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인센스 제품을 저는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건지는 아는데 이게 네. 보통 되게 편안하게 약간 아로마 향 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요거를 좀 강조할 수 있는 상단을 구성을 해보자고 하면 사실 이거를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그냥 예측해봤을 때는 뭐 불면증이나 그죠. 아니면 그냥 진짜 불면증으로 인한 이런 뭔가 편안함이 아니더라도 뭐 집 안에나 이런 공간에 대한 좀 향기를 향기. 좀 네. 좋게 하기 위한 것 이런 거는 사실 니즈가 될 수 있고 네. 아니면 요즘은 사실 저런 게 되게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인센스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유행해요. 그쵸? 네. 방송에서도 좀 많이 봤었고 인스타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네. 그런 부분 이게 뭐 유명인이 뭐 어떤 방송에서 보였던 제품 네. 이런 거는 또 원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상단에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좀 배치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요도가 있는 고객이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둘 다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채팅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그 준호대님이 읽어주실까요? 저는 2030 여성 타겟으로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요.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저희 업종에 맞는 최우선 매체를 고르면 어떤 매체가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2030 여성뿐만 아니라 2030 남성분들까지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는 매체가 판매자님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메타, 쉽게 말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메타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메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대부분의 2030 세대분들이 이제 메타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킬링 타임을 이용하시거든요. 그쵸. 집에서 퇴근하고 쉬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나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하셨잖아요. 옷이라고 하셨으면은 뭐 아우터나 뭐 바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빈번하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또 어느 정도 체류 시간이 있다 보면 넘기시다 보면 똑같은 옷들의 비슷한 유형의 옷들이 맞아요. 계속해서 계속 알고리즘이 네. 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메타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간혹가다 보다 보면은 이 모델이 이걸 착용했네, 예쁘네, 맞아요, 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시면 이거 내가 내가 입었을 때도 이렇게 예쁠 수도 있겠다라는 이미지 상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구매로 유도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저희- 지금 또 채팅 올라온 거라서 저는 좀 연관되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또 올라왔던 글 중에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가 효과가 있나요? 단가가 비쌀까봐 겁나기도 하고 오히려 너무 광고티가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라는 말이었는데 네네. 사실 인플루언서가 가장 많은 게 저는 인스타그램 아, 메타라고 맞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가 뭔가 좀 연관되는 네.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도 사실 뭐 효과가 있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 브랜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각 타겟층에 맞는 마케팅을 하시고 각 타겟층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잘 찾아내신다면은 저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각자가 좋아하는 그 이상 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저는 연예인 중에 비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했다라고 하면은 관심 갖고 그죠. 상상하게 보고 되죠. 찾아보고 그죠.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패션 쪽은 인플루언서 광고가 뭔가 떨어뜨리고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뭐 패션이나 액세서리나 주얼리나 이런 쪽은 거의 사실 보여지는 게 네. 우선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옷을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정말 추워서 옷을 산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기능성 말씀 주시겠는데 사실 뭐 운동복을 제외하고는 그죠. 사실 그냥 예쁘고 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옷을 사는 거지 뭔가 정말 엄청난 기능 뭐 이런 스펙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업종은 사실 인플루언서 광고는 계속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도 싶어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실 광고주분들도 진짜 많이 말씀 주시는데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고 싶은데 단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완전 유명한 그러니까 완전 A급 인플루언서 사실 광고 별로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이슈화 되기가 쉬운데 그 말은 반대로 이슈화 되기도 쉬워서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사실 좀 중간급 인플루언서 광고를 여러 명 좀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혹시나 한두 분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다른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를 통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너무 비싼 A급 인플루언서 광고보다는 조금 중간 정도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말하다가 말았는데 채팅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답변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세 페이지가 좋은지에 대해서 또 계속 한번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말씀 주셨던 내용들 토대로 또 보면은 사실 상세 페이지를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좀 광고를 하면서도 많이 보고 또 제가 소비자로서도 많이 보는데 너무 요즘은 잘 만들어지는 상세 페이지가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세 페이지의 특성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김윤희님이 저도 인플루언서 되고 싶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채팅 열심히 쳐주시는 것처럼 이런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쪼이님이 또 채팅을 주셔서 요거까지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마케터님들이 보시기에 패션 쪽은 충동 구매가 맞나요? 계획 구매가 맞나요? 요거 하나 팀장님은 충동 구매가 많으신 편이신가요? 저 100% 충동 구매예요. 저도. 저는 100% 충동 구매고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것 중에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쇼핑몰 어떤 매체가 가장 네네네. 좋을지 추천 이거 할 때 메타 말씀드린 게 네. 전 제가 메타로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저는 2030은 좀 저처럼 이런 충동 구매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비싼 옷을 사는 거 아니면 사실 계획 구매는 저는 거의 그쵸.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쵸. 고가의 제품을 그쵸, 사는 게 그쵸, 아니라고 그쵸. 하면 그냥 쓱쓱 내려보다가 내가 평소에 찾던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그냥 쉽게
좀 장바구니에 담거나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사실 99% 충동 구매예요. 어떠세요? 그 준호대리님은? 저도 어떻게 보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비싼 거나 조금 가격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단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니트를 산다거나 아우터를 산다라고 하면 보통 예쁘네? 하면은 일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보면서 나옵니다. 맞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풀세트로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충동 구매 저도 가끔 이게 사실 저희는 충동 구매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처음에 만약에 계획 구매로 살려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와 매치시켜서 코디를 그죠. 보다 보면 또 왠지 이것도 바지도 예쁘고. 사야 될 것 같고 맞는 옷이 그죠.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맞는 신발도 사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충동 구매가 패션 쪽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의류 쪽, 패션 쪽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좀 자극하는 소재나 네. 이런 특성을 좀 고려한 그런 광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저희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다음 또 마케터님께 연락드리면 인플루언서 섭외도 도와주시나요? 저희 요거 당연히 네. 저희가 다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 원하시는 이런 인플루언서나 저희 브랜드사에 맞는 이런 어느 기준들을 저희가 좀 한번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 실제 저희가 요 섭외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이제 계란이님이 올려주신 이제 채팅 한번 읽어보면 자사몰 없이 스마트 스토어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에 한계가 많네요. 당장은 자사몰 없이 광고하려고 하는데 비용 드는 광고 외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많이는 없어요. 그쵸. 많이는 없는데 쉽지 않죠.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조금 자사몰을 운영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으세요. 뭐가 됐든 일단 자기 자사몰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스타 게시물을 자주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서 고객 유입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필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좀 첨부해서 그 저희 스마트 스토어 링크로 좀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자사의 스마트 스토어에 꾸준한 컨셉, 예를 들어서 뭐 모자 사진이다 그러면 좌측만 보고 있고 똑같은 배경에 똑같이 좌측만 보고 있는 사진으로 꾸준하게 컨셉을 이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고객들에게 좀 더 각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려서 그 게시글로 이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이제 프로필에 실제 구매하는 링크를 걸어서 광고하는 경우를 네. 되게 많이 보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구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드는 광고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네. 인스타그램 브랜드 계정을 키우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프로필에 걸어놓는 거. 그쵸. 이거를 사실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사실 많은데 네. 저희가 다 알려드리면 저희가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개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네.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한번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떤 스마트 스토어 상태인지 컨디션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이거는 또 추가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 이제 쉴 틈 없이 채팅을 올려주고 계신데 김윤희님께서 두 분 한 달에 옷 쇼핑비 얼마나 쓰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패션 전문 이제 마케터이다 보니까 네. 이 질문 궁금해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쓰세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재정 상황에 맞게 쓰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관심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 자체가 계속 옷만 뜨고 이런 패션 쪽만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예쁜 거 있으면은 충동 구매도 많이 하지만 이번 달 제가 생각한 이 정도 예산 안에서 이만큼을 썼다라고 하면 조금 담아두고 있다가 또 충동 구매되면 와르르 사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이게 사이 정도로 쓰고 있지 않나. 매달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매달이라고 하기에 보면은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가격대가 나간다라고 하면 좀 다음 달로 미뤄놓고 그렇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요. 답변 되셨을 것 같고 그 김윤희님이 여쭤보시긴 했는데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가끔 제 남편도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 저는 요거는 그냥 따로 말씀 한번 제가 채팅으로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쪼이님이 또 말씀 주셨는데 의류락 과정했을 때 여러 가지 상품을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베스트 3가지 정도로 리타게팅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사실 이거는 베스트 상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들면 베스트 제품인데 똑같은 뭐 상의, 뭐 니트 3개가 베스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3개 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을 광고하는 게 맞죠. 좋다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우연히도 저희가 베스트 제품을 꼽아봤을 때 니트, 뭐 청바지, 뭐 자켓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가 다양하다라고 하면 그쵸. 저는 일단 처음 우선적으로는 베스트 3가지 정도 먼저 네.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어떤 상품 구성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올라온 좀 채팅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가 원래 좀 드리려고 했던 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패션 쪽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네. 패션 업종의 특히 상세 페이지는 제품 경쟁력을 일단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쟁력은 아까 초반에 이제 대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가 강조하는 경쟁력 말고 소비자가 말하는 그렇죠. 경쟁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소비자가 말할 수 있는 경쟁력은 뭐가 있냐라고 보면 보통 리뷰의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신뢰를 할 수밖에 네. 없어서 이 숫자가 일단 중요하고, 당연히 판매량, 이 두 개는 사실 그 데이터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아 하는 상품인데 사람들이 많이 샀고 리뷰도 많다, 그러면 사실 저는 웬만하면 무조건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그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평점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이 많다라고 하면 무조건 저는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활용된 경쟁력을 좀 강조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소구점 어필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되게 좀 모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소구점 어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 직관적인 사진이나 아니면 단순 이미지가 아닌 뭐 GIF나 영상 이런 거로 좀 노출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그 패션 의류 쇼핑몰들도 대부분 다 100%가 이미지화로 많이 맞죠.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짧은 이런 영상 형태나 아니면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피스 같은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 아예 한 바퀴 돌아보는, 맞아요. 혹은 앉았다 일어나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컷이 드러나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소재도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어느 정도 뭐 부들부들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부분은 요즘은 영상으로 이 소구점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이런 단순한 이미지보다는 딱 이 제품의 뭐 핏이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직관적인 사진이나 이런 영상 형태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지만. 또 어떤 게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자를 썼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그 정면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각기 다른 면에서 뭐 좌우 측면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다양한 맞아요. 제품 컷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그쵸. 듭니다. 이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예전에 저희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가 네. 컸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뻐서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별로예요. 너무 별로예요. 그죠. 혹은 정면에서 봤을 때 예뻐서 샀는데 측면이 막상 입어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뭐 어벙벙해 보이고 그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조용해 많아서 보이고, 네. 온라인에서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기가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사실 딱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살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이런 상세 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컷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다 보고 구매하는 분들이 많고, 이걸로 인한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이런 의류를 사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다양한 자세의 착용도 중요하고, 네.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요즘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죠. 저도 보통은 예쁜 옷이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매칭되어 있는 그죠. 옷을 그냥 바로 맞습니다. 찾아서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상세 페이지 구성하실 때는 이런 컷들 어떤 컷으로 좀 할지 고려하실 때 네. 저희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팀장님 같은 여성분들도 이게 아마 여성분들이 더 심할 아 거예요. 그래요? 사실 남자분들은
그 10분이라고 하면 10명 있다고 하면 10명 네. 중에 한 2-3명만 이렇게 다양한 자세에서의 착용샷 뭐 이런 것들을 보는 편인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10명 중에 8, 9명은 훨씬 이거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사실 중요합니다. 쇼핑몰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카테고리 활용이 뭐냐면 보통 그 패션 쪽 카테고리를 보면은 뭐 상의, 하의, 네. 뭐 원피스, 뭐 아우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의 특성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쪽 그렇게 나누는 거는 너무 기본인 거고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특정 시즌이나 사이즈별이나 이런 카테고리로도 나뉘어져 있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훨씬 좋다. 예를 들면 뭐 나들이 룩 아니면 하객 룩 뭐 이런 시즌 뭐 가을 겨울 네. 혹은 플러스 사이즈 아니면 아예 이제 마르신 분들이면 뭐 사사 사이즈 혹은 홈웨어 이런 식으로 네. 아예 나눠서 네. 카테고리화 해놓은 쇼핑몰들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체류 시간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네. 이런 카테고리 활용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맞아요. 네.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사실 상세 페이지를 말씀드리려면 너무 내용이 네. 많긴 한데 저희가 일단 꼭 상세 페이지에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것들 위주로만 일단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저희 열심히 이제 말씀드리는 와중에 또 채팅이 또 하나 올라왔고요. 리뷰가 무신사 쪽이 더 많은데 랜딩을 무신사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스크립트 설치가 가능한 자사몰 랜딩이 좋을까요? 이거는 목적을 다르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리뷰가 무신사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무신사로 랜딩을 거는 거는 직접 전환을 목적으로 하시면 되고 자사몰로 거는 거는 자사몰은 아무래도 계속 쌓이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리타겟팅 할 수도 있고 또 CRM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자사몰로 랜딩하는 거는 간접 전환. 네. 지금 당장 바로 들어와서 구매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계속 리타겟팅하는 네. 못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예 이거는 그 전환 목표를 좀 다르게 구성하시면 두 개 다 랜딩하셔서 광고하시면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래도 좋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맞죠. 그래서 그 쪼이님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광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주제는 저희가 상세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였다면 그 다음은 이런 상세 페이지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네. 이렇게 해야만 잘 된다 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 때는 또 효과가 없는지 그쵸. 이것도 좀 언급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어떤 상세 페이지가 안 될까? 저희는 굉장히 많은 상세 페이지를 그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데이터적으로 많잖아요, 경험이. 그렇죠. 어떤 게 좀 가장 안 좋은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일단 뭐 1+1 아니면 뭐 오늘만 80% 세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목을 끌기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또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의 공감을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상품성에 의해서 좀 행사성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탈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꼭 고객 유치를 계속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고객 공감 유도가 저는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제 끌고 오기엔 좋겠지만은 유입시키기엔 좋겠지만 이탈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런 프로모션이나 혜택은 네. 이미 광고 소재에서 노출이 돼서 보고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정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먼저 보여주기보다는 네. 이미 저런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인지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먼저 보여주는 게 그쵸, 조금 그쵸.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네. 약간 그래서 또 뭐가 궁금하시죠? 이런 상세 페이지 안 된다. 네. 저는 무조건 프로모션이나 혜택의 내용을 너무 강조한 그런 상세 페이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체류 시간이 높거나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 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모바일 최적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에는 당연히 PC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쵸. 업무 시간 외에는 저는 사실 거의 100% 그렇죠. 100% 저는 모바일이거든요. 이용하는 그 디바이스를 보면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업무 시간이나 업무를 할 때나 혹은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의 여가 시간에는 대부분 모바일을 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일하면서 쇼핑하지 않잖아요. 네. 보통 자기 여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 모바일 최적화가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PC와 이제 모바일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노출되는 맞아요. 것 자체가 이거 좀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로 들어가서 봤을 때도 PC 형태로 노출되는 쇼핑몰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무조건 지금 당장 광고하기보다는 이 홈페이지 최적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후에 맞습니다. 광고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 사실 저희가 광고주한테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상세 페이지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광고주분들은 근데 광고주분들은 너무 전문적이세요. 그 맞아요. 업종이나 그 업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셔서 네, 맞아요. 상세 페이지에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건지 네, 모르면 맞아요. 전혀 그게 어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티필링 뭐 이런 단어를 안티필링이요? 쓰시는데 처음 이게 들어봤어요. 모르셔요, 다들. 이게 사실 보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무래도 한 업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다 보면은 이게 좀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갭 차이죠. 판매자는 이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전달을 했지만은 너무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보풀인데 소비자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단어를 맞아요.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의류 쪽도 그렇고 그 뷰티 쪽도 그래요. 그죠. 원료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직접적인 것들을 사실 돌려서 표현을 하면 저희가 다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어떤 추출물인지 써놓으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해놓으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효과나 효능을 인지한 소비자가 없다 보니까 조금 상세 페이지 내에 이런 좀 직관적인 표현이 어렵다,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제 이런 상세 페이지가 좋다. 네. 그다음 이런 상세 페이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은 이제 또 추가로 채팅이 올라오는 건 없어서 저희 그냥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사실 광고주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릴 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광고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주요 타겟이 어떤 타겟인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구점이 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 위주로 강조를 많이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가디건을 저희가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네. 가디건 보실 때 어떤 거 보통 주로 어떤 요소를 많이 보세요? 아무래도 가디건은 이제 좀 아우터인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풀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원단 같은 소재도 좀 많이 보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라인 커버할 수 있는 가디건이 많거든요. 근데 또 이게 좀 잘못 입으면 또 되게 어저비처럼 보이고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건지 많습니다. 그래서 가디건을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보통 많이 보시는 거죠? 저는 가디건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원단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사면 정말 부풀이 많이 일어나서 네. 지저분해 보여서 저도 원단 많이 보고 그다음 저는 기장을 많이 보거든요. 가디건을. 왜냐하면 저는 그 비율이 제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 그 저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상의를 굉장히 짧게 입는 편이라 그렇죠. 가디건 같은 경우도 보통 저는 기장을 좀 맞습니다. 짧은 기장 많이 위주로 보고 맞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어느 정도 가져가는 니즈니까 네. 잘 상세 페이지에 녹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이제 홈페이지나 우리 제품이 타겟팅하는 그 소비자가 예를 들면 남성인지 네. 아니면 여성인지 아니면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커버를 할 수 있는 가디건인지 따라서 네. 강조하는 소구점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패딩은요? 패딩 구매하실 때는 어떤 요소를 많이 보시나요? 패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패딩에서 기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패딩에서 기장. 저는 네. 패딩에서 기장을 봐요. 아 그래요? 이건 어떤 기장이에요? 저는 약간 한때 또 유행했잖아요. 롱 패딩이 그러니까 저도 좀 길어야 돼요. 숏 패딩이 유행했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성일 수도 있고 소비자 원하는 니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행에 따라가는 한때 유행했던 뭐 롱패딩, 숏패딩 이런 것처럼 원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조금 소구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면 많이 껴입게 되잖아요. 많이 그쵸. 껴입게 되면 또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기장이나 좀 두께감을 길어야 되나요? 저는 짧아야 아무래도 되나요? 다리가 조금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짧아야 돼요. 반대네요. 이거 봐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달라요. 기장이란 항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짧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길어야 해요. 이게 다른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저는 또 두께도 너무 또 두꺼우면 맞아요. 안 돼요. 이게 좀 적당히. 너무 두꺼우면 저희가 버스나 지하철을 못 타요. 맞아요. 차라리 축구는 말지. 두께. 네. 저는 무조건 벨트형 패딩을 사요. 근데 이유는 똑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쵸. 패딩은 사실 그 재질이 두껍고 한겨울에 많이 입다 보니까 굉장히 껴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패딩 입으면 너무 부해 보이기 부해 때문에 벨트를 무조건 조여야 해요. 포인트로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인 좀 살리고 그쵸. 그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소비자가 이 제품을 보냐, 어떤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사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광고를 하실 때나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도 저희의 타겟, 그러니까 우리 쇼핑몰의 타겟을 어느 타겟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저희 열띤 지금 가디건과 패딩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또 채팅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좋은 상세 페이지에 순서가 있을까요? 사실 순서 있거든요. 근데 순서를 저희가 이번 주제 그 내용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사실 업종마다 그 제품마다 순서는 계속 뒤바뀌어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하나를 이게 좋은 상세 페이지의 순서예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다른 업종에 대입했을 때는 또 완전히 바뀔 수 그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진행하시는 그 업종과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저희 쪽에 같이 한번 네.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그거에 맞게끔 이 상세 페이지 순서 구성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또 업종별로 유행하는 또 상세 페이지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편차가 상세 크다 페이지도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좀 휙휙 많이 변화되니까 그쵸. 좀 한번 문의를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조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저희가 사실 이런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도 어떤 특성을 저희가 좀 많이 고려하는지 이게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이 소비 루트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이 좀 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온라인에서 뭐 구매하신 거 뭐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요즘 좀 쌀쌀해져가지고 아우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킬링타임으로 인스타를 들어가다 보면은 계속 옷만 떠요. 계속 옷만 뜨고 아니면 좋아하는 제 관심사가 뜨게 되는데 이게 넘기다 보면은 되게 비슷한 류의 아우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구매한 건 이제 청자켓인데 특정 형태를 갖고 있는 청자켓이 계속해서 뜹니다. 그 특정 형태 이게 메타나 유튜브 갖고 있는 특성이 너무 좋은 게 그거예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형태의 청자켓이 계속 네. 한번 클릭하니까 계속 떴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광고할 때도 그런 관심사 타겟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광고할 때 저희가 첫 번째 최우선 매체로 메타를 말씀드린 것도 실제 사례가 네. 있는 거죠. 좀 소비 사례가. 소름 돋아요. 이게 이 보고 있나 누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좀 맞아요. 중요합니다. 인스타에서 보고 관심 있어서 클릭하고 나와서 네, 그거 통해서 구매하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매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산 게 최근에 산 거 신발 있고요. 신발 부츠 있고 이거는 저는 인스타 광고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저도
그 대화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브랜드사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컨텐츠를 보고 괜찮아서 들어가서 네, 프로필 링크에서 구매 링크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것도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쵸. 중복적인 거는 이 인스타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편하게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좀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 네. 그리고 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실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소비자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고려하고 굉장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하나의 이런 물건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의 단계에서 정말 많은 거를 고려해야지만 구매로 이어지고 이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게 광고를 했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상세 페이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앞전에 모든 광고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광고하기 전에 무조건 요 상세 페이지부터 잘 구축을 하고 요걸 어느 정도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 광고를 좀 계획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눌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문의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 지금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저희 연락처가 다 남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